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야하는 단지들 중에서 청약 꿀단지만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는 청약 꿀단지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동탄이 옛날에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동탄에서 나올 때가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동탄, 대방, DMCT 이거 언제 나와요? 이렇게 질문들을 저한테 무지하게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동탄 1차 디에트르 해서 바뀌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동탄 중에서도 동탄이 엄청나게 크죠. 1동탄, 2동탄 있고 그 동탄도 북동탄, 남동탄 이거 다 채워진 지가 언젠데 동탄역 옆에 왼편에 지금까지 노른자 땅이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동탄 1차 디에트르입니다. 에트르. 예.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히스토리가 좀 있죠. 2019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죠. 거기서부터 뭐 한 해 만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탄에 이미 다 세팅 끝났잖아요. 아파트 다 들어서고 상업시설 다 들어서고 끝났고, 근데 여기 노른자 땅은 하나 딱 비어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지.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가 상승이 계속 올라갔죠. 지가,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방은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아실 게 없어버리니까. 그래갖고 뭐 공시지가 현실화 한답시고 해서 말이 현실한데 이거 뭐 계속 뭐 95%까지 막 끌어올린다고 하지 뭐 하지 해서, 그러니까 계속 뭐 미루고 하다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4월 중에 그래도 분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번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다려왔던 대방 DMCT,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던 디에트르. 예, 한효주는 바꾸지 마세요. 동탄에서 옛날에 13년도, 15년도에 당첨이 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 19년도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계속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21년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렇게 해서 밀려다 보니까 예전에 동탄에서 당첨이 되셨던 분들이 5년 재당첨 금지에서 이제 벗어나 버린 거야. 이제 대박이죠. 그럼 이제 무조건 갈아타야 돼요. 무조건 갈아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지 자체가 동탄역 왼편에 300m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그냥 바로 300m는 금방 가니까. 근데 동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다고. 북동탄, 남동탄, SRT랑 GTX를 타러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서부터 버스 기다려갖고 버스 정류장 가서 버스 타고서 이제 여기까지 그 막히는 동탄역까지 간다고 쳐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이 동탄에서 SRT 타갖고 수서까지 가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요. 수서까지 가는데 15분이면 떨어집니다. 삼성역까지 가는데 GTX 가면 뭐 하게 되면 20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탄에서 동탄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 살던 사람, 뭐 동탄역에서 멀리 살던 사람들은 이제 뭐 아파트 연식이 이제 좀 돼가죠. 네, 그럼 이제 점점 수도 타일 이제 슬슬 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고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동탄역 옆에 새 아파트가 나왔다. 원래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자산관리 차원에서라도 원래 갈아타기를 해주는 게 좀 더 현명합니다, 사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동탄 역세권에서 SRT, GTX, 게다가 이제 여러 가지 광역, 교통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혜택이죠. 예, 그러면 정말 좋은데 거기다가 옆에 공원까지 있습니다. 10만 평 공원. 아니 어떻게 역세권의 바로 옆에 공원까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일치가 되기가 진짜 어려운데 얘는 돼요. 예, 한효주가 광고하는 여기는 됩니다. 동탄 디에트르니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번에도 많이 몰리게 될 것 같아요. 입지 환경 나와 있는데 동탄, 예, 화성이죠. 예, 수원 아닙니다. 화성, 동탄 2신도시 업무 복합 2블럭. 그래서 이제 예전에 2차 지구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 복합, 그러니까 이제 주상 그런 얘기예요. 자, 동탄역 300m 거리는 제가 계속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 하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SRT 이미 있죠. 그리고 이제 GTX가 23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아우, 뭐 이렇게까지 두 개나. 그리고 이제 인덕원 선에 뭐 1호선 연장된다고 해서 이제 오산까지 가는 거 연장되지. 그리고 28년도에 트램까지 나온다고 하지. 뭐 수도권 내륙선으로 해가지고 이게 청주공항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탄에서 부발, 여주, 네, 거기까지 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동탄에 대해서는 그 교통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 남부권이죠. 서울 남부권에서 그 돌아가는 교통 거점 핵심 도시가 동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RT도 쓰고 GTX도 쓰고 막 그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만 쓰는 게 아니라 복합 환승으로 해갖고 광역 거점 그 도시인 만큼 여기에서 연계되는 버스 라인이 수십 가지가 이제 막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탄입니다. 그게. 자, 생활 인프라. 아까 뭐 여울공원은
10만 평. 와. 산책 코스 이런 거 그래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광비콤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3년경에 복합몰이 또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 롯백 있는데, 롯백까지 있는데 복합몰까지 해서 또 들어간다 그러면 야 대단하지 진짜. 거기에 63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들어서고 40층짜리 막 오피스 빌딩 들어서지, 거기다 막 호텔 컨벤션 들어서지. 진짜 와, 동탄 뭐 진짜 어디까지 막 나가려고. 아, 대단합니다. 근데 저도 밸런스를 맞추려면 흠을 좀 하나 잡아야 되니까 학군이 예, 올해 개교하는 여울초등학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10분 거리 도보로.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까지도 있어요. 예, 얘네가 아마 한 7, 800m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그 정도 왔다 갔다 해도 다 괜찮아요. 다 알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는 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애들이 어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거리 있고 그러면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 원래 초품화 자체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탄, 뒤에 뜰 있고 역사 있고 이쪽 편 호수공 있는 쪽에 보시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를 진짜 노골적으로 단지별로 두세 개, 세 개, 네 개씩 해서 하나씩 완전히 다 꿰어차고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그건 아니란 거지. 원래 이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행복은 상대적이잖아,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군이 조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49층짜리 규모로 해서 들어갑니다. 아파트가 531세대, 오피가 323실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뭐 800세대가 좀 넘어가죠. 근데 뭐 준공 예정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가 좀 있었어요. 계속 밀렸잖아, 사실. 이게 원래 오피스텔이 41층으로 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49층으로 해서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래 원룸, 뭐 1.5룸, 2룸 이런 거 해서 원래 원룸이 다 오피스텔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규제가 바뀌고 막 이렇게 되면서 84를 만든 거야, 아파트를 오피스텔인데 84 타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아파트를 대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2주택, 3주택 걸려버리고 뭐 자꾸 막 규제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파텔로 빼버리면서 얘네들이 이제 원룸, 투룸 조그만 애들을 84 타입으로 이제 크게 막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죠. 예. 그렇게 돌아가는 이슈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돌아가는 거시적인 흐름 있죠. 거시적인 흐름을 딱 보고서 내가 지금은 무조건 아파트 청약하십시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방송 때. 정주행하세요, 항상. 모든 게 다 금액이 올라버린 동탄에서 아파트 84 184세대, 84B가 186세대에서 나오고 배기 타입이 80세대 정도씩 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 타입 두 가지로 해서 이걸 펜트로 빼면서 살짝 뭐가 좀 바뀌었어. 뭐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 여러 가지 세대수가 나와 있긴 한데 이미 시세가 뜰 만큼 떠버린 동탄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 얼마에 뺄 건데? 그럼 지금 현재 주변 시세가 얼마인데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변 아파트 시세는 12, 13, 14, 15 근데 16이 넘어간 게 분명히 있었을 거야. 15.2억, 15.3억의 거래가 된 거 있다 그러면 실거래에서는 실질적으로 신고가 된 게 그 금액이지 16억 찍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당연하죠.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일 비싼 거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여기가 15억이 넘어가고 나머지는 뭐 동탄, 뭐 반도 유보라, 뭐 동탄, 뭐 동원, 로얄 두크, 뭐 비스타. 근데 동탄에서 원래 1군 브랜드가 그렇게 막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반도 유보라, 뭐 5.0, 뭐 4.0, 7.0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뭐 동원도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랬던 애들이 지금 12, 13, 14가 가는 거예요. 올해 입주를 예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동탄 트리니티 얘가 34평 기준으로 해서 16억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분양가가 평당 1,6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세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면은 안 되고 고분양가 관리정책에 의해서 예전에 분양을 했던 거에서 조금 더 높게 그래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선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5자가 붙으면 진짜 땡큐고 6자가 붙어도 그래도 땡큐죠. 그 정도 선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세가 13, 14, 15, 16까지도 들어가는 마당인데 이 정도 시세면 어떻게 돼요? 50% 이상 할인 분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분상제가 뭐예요? 아파트 세일 기간입니다.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뒤에 뭐가 나오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잡아야 되는 타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더 이상 동탄에 자리도 없어. 나올 데도 없는데 그러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 7, 8, 9를 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전에 했던 그 센터폴리스 그게 한 5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P가 2억이 정도 붙었어. 그래서 7, 8, 9 정도 이제 시세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7, 8, 9의 시세를 맞춰서 들어가진 않고 옛날에 분양을 했던 거 5자 선에서 잘해야 이제 6자 선으로 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동탄 노른자 땅인데 시세 차익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고덕광일 풍경채 했을 때 그거랑 똑같잖아요. 싸게 나온 것도 좋고 이때 아니면 내 집 마련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해야죠. 예. 근데 내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가지고 방송한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랑 오피랑 같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랑 오피랑 이건 완전 청약이 다른 것도 다른 거고 투자에 대한 거, 뭐 삶에 대한 이런 게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는 닭이고 하나는 돼지야. 예. 닭고기, 돼지고기. 그래서 닭은 계란을 낳으면서 월세 수입이 꼬박꼬박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피가 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물론 뜨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파트처럼 피가 빡빡 뜨고서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해피하게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피가 원래 잘 안 뜨고 임대 수익 위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댓글 달리겠죠? 아파트에서도 임대 수익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임대 수익을 내는 비용이랑 이거 임대 수익을 해서 하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근데 아파트는 오피스텔 단가가 다르지, 분양가가 다르니까. 그건 이게 뭐예요? 수익률이 다르다고, 수익률이. 그래서 임대 놓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들어가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있으면서 나중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산다 할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자산관리 차원에서 그 전략적인 선택이 두 가지의 성격이,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피가 원래 잘 뜨지도 않는데 아파트랑 같은 단지에 있는 오피는 그렇게 잘 안 뜹니다. 이런 거 얘기해주는 유튜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뜨긴 뜰 텐데, 분상제의 여파로 뜨긴 뜰 텐데 아파트가 먼저 뜨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덜 뜹니다. 그거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래도 이 아파트가 있으면 좋죠. 오피라도 있으면 좋죠. 예. 자, 청약 팁. 여기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대단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여기에 다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당해 물량이 이제 30%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넣으신 분들은 거의 당첨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대신에 화성에서 2년 이상 계속입니다. 계속 거주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2월 18일 날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전에 사실 나왔던 거는 뭐냐면은 전입신고를 하고 그냥 바로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약간의 편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계속 살아야 돼.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굳이 구청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송도 같은 경우도 확인을 누가 나왔었다는 얘기가 들립디다. 들립디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아마 40% 정도까지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60% 다 안 나오고 50% 다 안 나옵니다. 84 이상의 경우는 추첨제가 50%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이제 가첨제 50%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 그 추첨제 물량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75%는 이제 무주택, 나머지는 1주택 서약자, 그리고 이제 8호타입 이하로 해서 가시는 거면 당연히 가점제 100% 이렇게 해서 가게 될 겁니다. 한효주가 선정하는 대방 DMCT 2차 그리고 대방 1차 디에트르 같은 이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한마디로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는 광역교통망 거점도시, 그래서 교통 최고, 그리고 지금 12, 13, 14, 15까지 해서도 넘어가고 16까지 찍어져 있는 마당에 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양가적인 측면에서도 최고, 이 두 가지 쌈따봉 최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잡겠습니까, 이 아파트를. 그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해서 내 집 마련 하셔갖고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하실 기회로 삼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케이,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제가 오늘 다른 데 유튜브에 없는 내용까지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까지 잘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